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예학의 뿌리를 찾아서 방송에 이제 그 안양 선생님 추존 행사까지 마치고 오늘은 이제 안양 선생의 성리학의 도입부터 전례를 그 전해 오신 그것과 또 그분의 활동을 오늘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안문 안양 순응한 시문 중에 안면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또 안영순 선생님 같이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양의 성리학의 전례와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고려 말에 그 안양 선생의 사후 추존 행사와 조선 시대의 추존 행사가 대충 어떤 행사를 어떻게 했고 소수서원의 역사 또 대충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신도비 대충 말씀해 주셨고 해서 그 충문 이런 거 대충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지막에 그 영조 때의 것이 꼭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셨어야 되는데 좀 빠진 것 같죠? 네. 예, 그거 맞았습니다. 좀 그거 몇 년이냐면 1736년 영조 12년에 그 431년에 이제 그 설명을 조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해 8월달에 영조 대왕께서 선생의 묘소에 취재를 하셨습니다. 취재를 하시게 된 것은 영조 대왕께서 송도를 지나가시다가 예조자랑 변시중, 전적 남인관, 직장 오명수, 별제 이태령 등을 보내서 선생의 묘소에 제물을 차려서 제수를 장만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감회시를 지었는데 특히 이윤신이 지은 제문이 있습니다. 그 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도가 동방으로 오게 된 것이 누구의 노력 때문이며 우리 학문이 천명된 것은 또한 누구의 덕택입니까? 소백산이 높이 솟고 죽계수가 길게 흐르는 것처럼 선생의 은택은 지금까지 흠뻑 젖어 있습니다. 지난 고려 말엽에는 인륜이 어두워서 우리 학궁은 잡초로 가득했고 저 불교는 널리 퍼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그곳으로 빠져들어 공자의 가르침은 거의 없어진 정도였습니다. 선생께서 홀로 이를 걱정하시면서 이단을 크게 물리치시고 선생의 유상을 우리나라로 받들어 모시고 제기와 악기 등 기물을 잘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육경과 제자설을 구비해 의리를 강명하고 도를 논하심에 태학이 비로소 그 법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선생께서는 해용의 학문을 이어받고 염락을 준칙으로 삼아서 사문을 진작시키니 우리 선비들은 이를 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도는 높고 그 공은 이대하십니다. 백세의 유종이시며 해동의 부자이십니다. 저 백운동 왼편에 서원과 묘를 세우니 소수라는 현판을 명종께서 내리셨습니다. 송림의 무덤은 관청에서 이를 수호해 한 해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니 길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상의 수레가 이곳을 지나매 옛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이렇게 맑은 술 한 잔을 올려서 공에 크나큰 공적을 기리나이다. 네, 요렇게 이제 그 이윤신이 제문을 지었고 이날 참석한 신하들이 모두 그 감회시를 지었는데 상당히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남윤관이 지은 시 한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청유상 개유궁한데 엄숙하고 맑은 선생의 모습을 유궁에 모셨는데 우익사문 진유공이라
사문의 우익으로 그 공 참으로 크셨습니다. 이견대명 현두북하고 이미 큰 공은 북극성에 걸렸고 갱교도 전기동이라 다시 성리학 의리 돌을 동방에 떨치셨습니다. 죽게 수할 유전파하고 드넓은 죽게수 흘러 돌을 전하는 듯하고 소백산고 원소풍이라 높다란 소백산이 공의 얼을 따르는 듯합니다. 광감 천추 인사제하니 천추의 길이 그리워 국왕께서 제사를 내리시니 성은 편급 구원 중이라 성은이 저승에까지 두루두루 미치셨습니다. 영조 대왕께서 선생이 묘소에 취재하신 그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우리 성균관이나 이런 데 같으면 이제 석전을 지내도 왕이 오시면 칠림석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참 안양 선생 정도 되시니까 영조께서 이렇게 취재해 주시고 예, 참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간직하셔야 될 우리 이 조선의 어르신 안양 선생님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시대에 인성이 땅에 떨어졌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공부를 수시로 그 시조, 시, 한시 이 비슷한 것들이라도 가끔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공부라도 하면 과연 그런 말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라는 그 감동을 좀 받습니다. 사후 추전 관계에 이어서 그 안양 선생님께서 들여오신 성리학의 전례와 학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자세한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상사와 교육사의 안양의 업적이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그에 의한 성리학 전례입니다. 네. 라고 이렇게 갖고 오신 자료에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안양 선생님의 그 교육열 또 그 성리학의 전례 이런 것을 우리 안문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생애나 추전 행사나 이런 데서 많이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우리가 하나의 전례와 활동에 대해서는 또 다른 편이기 때문에 그 중복이 되더라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47세 때 그때 충렬왕 15년에 충렬왕을 모시고 연경에 가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성리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리서를 보고 이를 필사하였으며 공자와 주자의 진상을 묘사하여 다음해 3월에 귀국했는데 이때 이 성리서와 공자와 주자의 진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전래하게 된 시초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혜연 선생 실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7세 안양 선생 47세 때에 충렬왕 그 15년 왕을 호종해서 연경으로 가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혜연 선생 실기에는 이렇게 돼 있다. 네. 예. 자, 연경에 머물면서 주자서를 베끼고 공자와 주자의 진상을 모사하였다. 당시 주자서는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았는데 선생께서 처음으로 이를 보고 공문의 정맥임을 알고 크게 기뻐하여 그 책을 필사하고 공자와 주자의 진상을 모시고 귀국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주자서가 보급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양이 이제 그 충렬왕을 모시고 원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성리학을 전래되게 된 과정을 이제 현 선생 실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은 내용이 안자연보 별본에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려사 열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의 사실을 빼고 단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록하였을 뿐입니다. 만년에는 항상 해암 선생의 진상을 걸어두고 경모하였고 마침내 호를 해연이라 하였다. 매양 선비로서 가히 배울 만한 자를 만나면 이를 권하였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위에 이렇게 주자서를 베끼고 네. 공자의 진상을 모사하고 예,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신 거는 기록에서 좀 빠졌다. 그래서 네, 빼고서 이렇게만 그렇습니다. 썼으니 네, 네. 위의 사실을 제대로 알면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계속해서 네, 또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안양 선생이 성장 배경은 이제 그 안양 선생으로 하여금 원나라에 대한 배타적 의식을 갖게 하였고 이것은 그 이후 그가 관로 생활을 하면서도 대원 의식에 있어서 일관된 그 이념적 기조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그의 증조부 안자미는 무인 출신으로 흥이 보승별장을 지내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안양 선생은 무인적 기질도 아울러 갖고 있어서 행동이 장중하였고 정사에 임해서는 소신을 갖고 과감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학문적 소양은 춘추 대의에 입각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정치점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의 그 인연과 행동은 26살 때인 원종 11년 삼별초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해유를 받았지만 이들은 의리로서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의리로서 설득하고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29세 때인 원종 12년에는 황해도와 평안도에 벼슬에 나가서 공무를 공정무사하게 일을 처리해서 조정으로부터 청렴하다는 칭찬을 받았고 이어서 그 공로로 내시원에 소환되어서 기율을 잡고 관기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예, 이때 이제 28세 때 삼별초의 난이 네. 일어난 거죠. 이제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 삼별초로 이제 그 안양 선생을 회유해서 자기네 쪽으로 그렇습니다. 안양 선생을 네.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네. 자기가 이제 주관을 가지고 불사이군이라는 말을 네, 이때 써도 맞습니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정말 불사이군의 정신, 충성 이런 정신을 다 발휘해서 우리 고려의 그 충실으로 또 남아 계셨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33살이 또 되셨어요. 네. 예, 그때 상주 판관으로 재임 중에 또 무녀들이 그 무녀들을 또 혼내고 한 그런 또 사건을 우리 많이들 알고 있죠. 그런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 무녀 세 사람이 요사한 신을 받들고 그러니까 미신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미신 타파의 말씀을 조금 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33세 때인데 이 당시 이제 고려는 고려 조정에서부터 임금으로부터 그 맨 밑에 있는 하층민들까지 좀 그러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불교에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아래 백성들은 정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해 무당인데 그 무당에 완전히 현혹돼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상주 판관으로 나가서 이제 3년 동안 그 정치를 했는데 아주 청렴하고 청렴해서 조정으로도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상주 판관 재임 중에 무녀들의 농간을 퇴치한 것은 당시 정치에 그 당시는 아니지만 그 후대 유학자나 우리 그 유리문들로부터 그 정치적 아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이 고려사 열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양이 상주 판관이 되었을 때 무녀 세 사람이 요사한 신을 받들고 무사람들을 유혹하여 협주로부터 시작하여 각 군현을 돌아다니면서 이르는 곳마다 사람의 소리를 지어 공중에서 불러 은은하게 꾸짖는 것 같이 하니 듣는 사람들이 달려가 앞을 다투어 제사를 지차려 감히 제지하지 못하였고 각 군우 수령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러하였다. 무녀가 상주에 이르자 안양은 이들을 잡아 곤장을 쳐서 칼을 씌우니 무녀가 신의 말을 칭탁하면서 하복으로 겁을 주었다. 이에 상주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으나 향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며칠 후 무녀가 예걸함으로 풀어주었다. 그 뒤에는 요사스러움이 마침내 없어졌다. 네, 이제 요거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무당이 그 당시에 판치고 그랬는데 그 무당들을 그렇게 가두어서 완전히 이제 그 무당을 퇴치하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고려 사회가 이렇게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무주대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의 강직한 성격은 이제 46세 때 충렬학 14년에 이제 9월달 동지공고가 되었습니다. 동지공고는 고려시대 과거 시험을 이제 지공고와 함께 관장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때 인재를 선발할 때 하면서 안양은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당시의 정치상을 개탄하였습니다. 그의 국가관은 예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적 국가관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국가관은 47세 때인 충렬왕 15년 왕을 모시고 원나라에 갈 때 만리장성을 지나면서 지은 유예시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리장성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리장성 분첩 종행 만리평하니 흰 성벽은 종행으로 만리를 뻗었으니 거민 내차 득안생이라 백성들은 이를 믿고 편안한 생을 누렸네. 당시 약수 진황제라면 당시 진시황의 죄를 따진다면 지제 분갱 부재성이라 분서갱유가 죄일 뿐 성쌓은 일은 아니라네. 그렇죠. 이 진시황이 그 분서갱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분서갱유를 한 것이 죄이지. 네. 그 성벽 쌓고 한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는 잘한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분서갱유가 죄일 뿐이라는 거는 그 우리 성리학 공부를 시켜야 되는 그 책을 다 태워버리고 날려버리고 해서 예. 그래도 그렇게 표현은 하셨지만 그래도 그 분서갱유에 남은 책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대쪽에다가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서갱유에서도 남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성리학의 그 경전이 남아 있을 수 있었고 하여튼 요 대목에서는 성벽 쌓고 한 거를 잘못한 건 아니다. 다만 분서갱유는 왜 했느냐 예,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 이제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 안양 선생의 그 정치관이나 사상, 이념 이걸 볼 수 있는 이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죄를 묻는다면 분서갱유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서갱유는 육아의 경전을 불태우고 또 끝까지 육아를 주장하는 그 유학자들을 구덩이에 파서 묻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분서갱유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진시황의 죄를 묻는 거면 분서갱유한 것, 우리 유학이 전래되지 않도록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이고 이런 것은 죄이지만 그러니까 만리장성은 1,400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북방의 이제 융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만리장성입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진시황이 쌓은 것은
그 진시황이 다스리는 중국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죄가 아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죄가 죄는 분석행위고 공은 만리장성을 쌓은 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나 그 당시 이제 고려 사회가 마치 원나라에 이제 예속돼 있었고,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돼 있었고, 이래서 그런 정치 사상을 개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양 선생이 원나라 조정에 출입하면서 이제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고 있었는데 56세 때인 충렬왕 24년 3월에 왕이 보위를 충선왕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해 8월에 충렬왕이 다시 복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나라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선왕은 원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안양이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연경에서 왕을 대신해서 원나라 황제의 질문에 응대하게 되는데 이때 원나라 황제에 대한 안양의 태도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고려사 열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과 같은 것은 이런 내용이죠. 내전의 일은 네, 그렇습니다. 외신이 알 바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물으신다면 어찌 물음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렇죠. 함부로 대실 그런 양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이분을 대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안양 선생님을 극찬하신 그런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자기 주관을 어디 가서라도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고 또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는 그런 말도 또 여기다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유하고 싶고요. 예. 또 오늘도 안양 선생님의 또 그 성리학 전례 과정과 또 교육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공부 많이 됐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